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명사의 성수격 인칭이 왜 생겼는지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고 대명사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명사는 다들 아시죠? 그죠? 명사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명칭을 명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대상의 이름이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의 아버지와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의 아버지의 집에 갔다. 대단하죠? 우린 이걸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집에 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죠? 이렇게 반복적이거나 긴 대상을 특정하는 말을 만들어낼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대명사죠. 그죠? 이 대명사의 대가 그거잖아요. 대신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이 명사를 대신해서 부르는 거. 그 우리가 말하는 그녀, 뭐 그런 것들을 그 말을 한다. 그죠? 이 대명사를 만들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성, 수, 격, 인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알면은 러시아어를 포함해서 뭐 다른 언어들, 주로 인도 유럽어족 언어겠는데 그런 것들을 배울 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특히 러시아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할 건 바로 성이라는 겁니다. 성, 그죠? 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문법적으로는 이걸 그래머티컬 젠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젠더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이거 뭐냐 이거랑 이거를 하면서 이게 무슨 신체적 성별이고 이게 뭐 사회적 성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이 젠더라는 말은 사실 그런 의미로만 쓰였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17세기에 셰익스피어가 썼던 오셀로라는 소설에 이런 말이 나와요. One gender of herbs.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허브들 중 한 종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젠더라는 말이 이게 여기선 종류라고 쓰인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종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젠더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유래를 했냐면요. 어떤 이제 혈족에서 탄생되어 그 특,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 나눈 종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혈족, 그러니까 인종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예, 그리고 남녀 그런 어떤 신체적인 특징, 신체적인 어떤 외적 특징의 종류, 그러니까 남녀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제 전통적인 사회적 역할군에 따른 인간의 분류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게 좀 더 발달되어서 현재 와서는 그게 사회적 성별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종류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분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grammatical gender라고 하면은 문법적 성이라고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문법적 어떤 분류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외향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인간의 신체적인 특징을 보고 해서 남녀라는 그런 기본적인 특징이 있죠. 그죠? 이거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마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남성, 젠더라는 거는 이런 게 있죠. 남성, 그죠?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중성 이런 게 있어요. 자, 뭐 있죠. 뭐 아야로 끝나면 여성 명사고,
어, 자음으로 끝나면 남성 명사고 오, 얘, 요 이런 걸로 끝나면은 중성 명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그냥 특징일 뿐이고요. 자, 그래서 고대 그런 슬라브인들은 이것이 남성적인 특징을 가졌는지 여성적인 특징을 가졌는지를 분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이라고 하면은 뭔가 여성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걔네들은. 그리고 또 뭐 책상, 의자 이런 걸 하면 아, 걔네들은 남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분류구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처음 생각하고 만든 그런 슬라브 고대 슬라브인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도 남성, 저것도 여성, 이것도 남성, 저것도 여성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하늘은 남자냐 여자냐?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하늘은 예부하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렇게 말을 했죠. 아, 그거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알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 그렇죠.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그렇죠. 네. 이렇게 어 그걸 왜 더군요 이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중성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거를 중성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리고 한 개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그런 팁이 있는데요. 태양 쏜체라고 하는 거는 중성명사죠. 그러니까 슬라브인들은 이거를 쟤 남성인지 여자인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라든지 그리스어로 태양을 헬리오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어, 프랑스어로는 태양을 르솔레이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걔네들 둘 다 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프랑스 사람들은 태양을 보고 남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네덜란드로 태양이 지온이에요, 지온이고 독일어로도 지오네라고 해요, 태양을. 근데 걔 둘인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게르만인들, 네덜란드 사람 원주민들은 저 태양을 보고 여자라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민족적, 지역적으로 그 대상의 그런 종류를 나누는 성별적 특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를 꼭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무조건 중성이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명사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이름이고요. 그 대상을 가리키는 이름이 반복되거나 혹은 뭐 그 너무 길어서 말을 다 할지도 못할 때 그 말을 대체할 어떠한 대명사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 대명사라는 걸 만들기 위한 특징이 성별, 그 수, 격, 그리고 인칭. 어, 정확히 말해 성수 인칭인데요. 성수 인칭 을 가지고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젠더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젠더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떠한 인간의 분류라는 뜻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머티컬 젠더라고 하면은 문법적 분류군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신체적인 특징이 다른 남성적, 여성적이란 그것과 그거에 대한 그런 당시 고대인들의 통념 그게 합쳐져 가지고 어떤 대상에도 이제 남성, 여성이랑 구분을 한 거고요. 그게 아닌 거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는 거는 중성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